내용을 잘 복기를 해보시면 제가 얘기한 게 윤석열한테 타격 안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거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를 윤석열이란 이름을 지우고 그냥 검찰만 놓고 보면 김태현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두 분. 야 오늘 뭐 10분 더 뜨거웠어요 그냥. 오늘 이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의 요거 요 네이밍이 정확한 일단 네이밍은 그거죠.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네, 아직까지 의혹이니까 네.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나눴는데 근데 저희끼리 셋이 얘기해도 답이 안 나와. 당사자가 여기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 뭐 손준성 검사랑 김웅 의원이랑 그다음에 한테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당사자도 없기 때문에 저희끼리 계속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 임찬종 기자, 요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개요 사실관계부터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사실 내용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보도나 여러 가지 너무 말이 많이 보태지고 해가지고 뭐 좀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9월 2일에 이제 뉴스버스라는 이제 인터넷 매체가 이걸 첫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보도 경위 다 설명은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당시에는 이제 뭐 후보자였지만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웅 의원이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당시의 미래통합당 거기 관계자 누군가한테 텔레그램 메신저로 일련의 자료들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자료 전달행위가 총 4개예요. 하나는 이제 이른바 이제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하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그 관련해서 이제 MBC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제보자 X와 관련된 이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하나 보낸 거. 이게 이제 2020년 4월 3일에 보냈습니다. 오전에. 그 다음에 같은 날 이 제보자 X 분이라는 분이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은 판결문 이거를 또 이게 두 번째 행위예요. 두 번째 전송행위. 그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4월 3일이에요. 이게 4월 3일 오후 4시 19분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나 최강 의원, 황희석 전 황희석 변호사 등이 이제 피고발인으로 이게 굉장히 명예를 훼손했고 여러 가지를 잘못했다라는 거를 이 13명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이제 김웅 의원이 또 이제 미래통합당 당시 관계자한테 보내요. 이게 이제 4월 3일 날 이루어진 전송행위 3개. 그다음 그러면 자료들은 오전에 가고 오후 4월 그러니까 고발장에는 참고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긴 참고 자료 합니다. 2개가 아니 근데 이게 앞에 같은 거니까 이게 어쨌든 1번, 2번, 3번이 4월 3일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문제가 특히 되는 거는 고발장에 간 거 4월 3일 날 오후 4시 19분에 간 거 그리고 닷새 뒤인 4월 8일 날 이번에는 최강욱 의원 한 명만 피고발인으로 하는 이제 고발장이 또 가요. 근데 문제가 이 4가지 전송 행위가 전부 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전송을 할 때 이게 김웅 의원이 직접 전송한 게 아니라 텔레그램 메신저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받은 자료를 메일에서 보통 포워딩한다고 하죠. 그대로 전달을 하면은 이게 원래 누군가로부터 받은 자료라는 게 뜹니다. 그 메신저 상에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4번 다 떠요. 이 4번의 전송이다. 그런 결과적으로 이 4가지 고발장 2개를 포함해서 이 4가지를 전부 다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김웅한테 보낸 거를 김웅이 미래통합당 관계자한테 보낸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의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이 이런 고발장 그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에 전달해가지고 고발을 사주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왜냐하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검사가 자기를 상대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여러 가지 비난한 사람 상대로 수사를 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고발을 사주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다. 이게 이 보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혹의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사실관계예요. 그렇죠. 당사자들은 그런 일 없다. 그러는 거고 손준성 검사는 그런 일 없다. 윤 전 총장도 그런 거 없다. 예. 김웅 의원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뭔지 김웅 의원 모르겠어. 답지 않게. 예. 그랬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최강욱 의원 고발건은 자기가 초안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과 관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했다는 거고. 근데 어떨 때는
기자가 그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가 물어보면 그런 부분은 고발장 내용에 이건 뭔가요 하면 그런 부분은 검찰적 의견이 반영된 거겠죠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검찰의 직간접적인 뭐 의견이 개진된 부분을 또 시사하는 발언을 또 하고 그래서 하여튼 김웅 의원이 원래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요즘 요 며칠간에 뭐 페이스북도 잠잠하시고 언론도 드문드문 만나시는데 시원하지 않은 거 봐서는 뭔가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있고 근거 없는 보도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게 해줍니다. 요거네요. 김웅 의원 인터뷰가 윤 전 총장과는 관련 없다.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다. 김건희 씨 고발장은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4월 1, 2, 3, 4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4월 3일에 전달된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에 전달된 고발장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 얘기는 4월 8일에 8일. 전달된 고발장은 아마 내가 초안을 작성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자기가 근데 고발장을 다 썼던 건 또 아니에요. 네. 근데 4월 3일날 있었던 행위들, 뭐 자료 전달을 포함해가지고 고발장을 받은 거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네. 그 방도 폭파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 이게 이제 김웅 의원의 입장이죠. 그 손준성 4월 3일 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손준-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건가? 그렇죠. 예. 4월 8일이 최강욱 의원 4월 관련된 그건 거고. 최강 의원만 관계된 게 4월 8일. 8일 거. 그러면 그리고 뭐 채널 김건희 A 씨 등등 해가지고 13명을 피고 발의를 한 게 4월 3일. 근데 4월 쉽게 얘기하면 김웅 의원은 지금 4월 3일 거는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네, 4월 8일 그리고 4월 8일 거는 아마 내가 초안을 그건 내가 초안에 작성했던 건데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고발장을 전달하거나 뭐 서류한 적이 없다. 자, 김웅 의원 인터뷰 또 요거예요.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그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예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추정과 뇌피셜의 영역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그렇죠. 뭐 아무도 지금 완벽한 팩트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뇌피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임 기자. 예. 어떤 것 같아요? 법조 오래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혹이. 뇌피셜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사건이 지금 진상이라든가 근거들이 네.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스텝은 이걸 것 같아요. 이걸 수밖에 없고 뭐냐면 그 제보자가 네. 보세요. 지금 제보자가 지금 네. 그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의원한테 자료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메신저 화면도 지금 공개가 됐어요. 자료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전혁수 기자가 공개. 전혁수 뭐 뉴스버스에서 보도했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아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자료를 4건이나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당시 김웅 네. 후보자 김웅 네. 의원이 그 지금 자료를 받은 제보자한테 이거 뭐다? 이게 뭐다라고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료 받은 사람은 손준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뭐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료만 뭐 엄청나게 뭐 다 합치면 이미지로 치면 몇백 장을 네. 보내면은 이게 뭔지 하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설명을 하면서 김웅 의원이 그럼 과연 거기서 뭐라고 했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버스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아주 일부 얘기한 건 있는데 어제 또 이제 CBS 이런 데 가서 그 기자가 그 전혁수 기자가 이거 최초 보도한 전혁수 기자가 얘기한 거 보면은 그런 대화가 메신저상 대화가 더 있었는데 이 자료의 성격이라든가 이 전달 이게 뭐라는 거에 대한 설명하는 그 부분이 공개가 되면은 취재원이 특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걸 공개를 하든 아니면 취재원의 주장을 그러니까 제보자의 주장을 공개하든 그러니까 지금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거 보낸 거예요. 4월 3일에 최소한. 그러면 4월 3일에 김웅 의원이 뭐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줬는지 이게 정말로 일부의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란 말로 제기되는 것처럼 이거를 검찰 쪽에서 고발해달라는 취지로 보낸 자료다라고 김웅 의원이 당시에 설명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제보자가 당시 김웅 의원의 말이 뭐 캡처가 됐든 녹음이 됐든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안 가지고 있어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김웅 의원이 당시에 나한테 이게 뭐 어떤 경위로 나한테 넘겨온 자료를 너한테 넘겨주는 거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를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아마 뉴스버스는 그걸 알고 있어도 지금 취재원 보호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나오면은 이 사안의 좀 성격이 최소한 좀 어떤 더 명확해지거나 적어도 지금 의혹 제기의 근거가 더 보태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거랑 법조 쪽에서 볼 거 2가지랑 사건이랑 구조랑 해가지고 3가지 층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나 이런 거 좋아. 여의도 네. 버전, 서초동 버전. 자 일단 서초동 버전. 서초동 법적으로. 버전은 법적으로 이거 수사 혐의가 많이 안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중형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서초동 버전으로 수사하면 안 밝혀질 거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핸드폰은 뭐 새로운 핸드폰으로 뭐 플립 3나 플립 Z 뭐 하여튼 이런 걸로 바뀌겠죠. 네, 핸드폰이 바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포렌식 해봐야 다 어디 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손 검사는 지난번에 한번 다 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대검 안에 있던 그 정책관실 컴퓨터를 본 거고 개인 핸드폰은 안 봤다 하더라고요. 네. 핸드폰 안 봤다. 네,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컴퓨터는 안 봤다. 그래서 그냥 뭐 그거는 잘 안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게 선거에 개입할 목적의 고의를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럼 남은 게 판결문 유출과 관련돼서 뭐 공무상 비밀 누설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니까 뭐 형량이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법적으로는 그래서 뭐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당사자들.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구조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사법농단에 비견될 정도로 검찰이 고발장을 직접 써줬다?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죠. 그거는 이제 양승태 코트에서 그 외교부 그 의견서를 대필해 줬다는 걸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심판이고 준사법기관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언론에서 떠들면 자기네가 수사 착수할 테니까 임 기자 그거 좀 써봐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만나서 예를 들어 검찰이 임찬종 기자를 만나가지고 이거 고발장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착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고소고발장만 들어오면 기깔나게 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 임찬종 기자가 어디 뭐 김준우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애 만나가지고 이제 그냥 이거 좀 뭐 이게 좀 한데 좀 뭐 검찰에서 그냥 인지수사하기엔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 같은데요 하면 누가 착상을 해가지고 뭐 고발장을 쓴다 예를 들어 이거까지는 그렇게? 아니요. 너무 자세히 알아가지고 너. 근데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예상이야? 아니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검찰이 고발장을 직접 쓴다? 이거는 국민 세금 받고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의 선을 넘은 거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진짜 고발장을 직접 썼다 손준성 검사. 그래서 웅이 형이지 뭐 웅이 형 이거 좀 해줘 작업 좀 잘해줘 그렇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윤 전 총장의 최소한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거를 속된 말로 잘했다고 쉴드 치실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사실관계가 맞냐 안 맞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정무적으로는 근데 그게 나오겠냐고 사실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럼 윤석열 총장한테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될 거냐 말 거냐. 여의도 버전.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게 초원복집 사건 기억나세요? 우리가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관장 다 모아놓고 김기춘 실장이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지금 관건 선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터졌는데 오히려 그게 PK에서 대동단결해가지고 보수 정당에 표를 몰아줬잖아요.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나쁜 일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동력이 됐던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어떤 효과로 벌어질 것이냐. 이게 사실관계가 다 맞다 하더라도 그 물론 사실관계 중에 하나 지금 차이 나는 건 있죠.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썼다고 치더라도 윤 총장이 그걸 지시했냐 아니면 사후 보고만 받았냐 아니면 몰랐느냐 이거에 따라 좀 결은 다르지만 그것만 사실로 드러나도 반대파에서는 아니 검찰총장이 수사정책관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건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검찰청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어?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공격은 있겠지만 그럼 윤 총장 입장에서는 손 검사 선에서 이른바 꼬리 자리가 됐으면 하는 소망은 있겠죠. 제가 그 우리 이 변원 유착을 한 3개월째 김준우 변호사 제가 마이크 잡은 다음에 이렇게 신나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동안 아이템 우리가 뭘 했었지? 내가 한번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아니, 우리 다솜 작가 잘 봅시다. 김준우 변호사의 이전까지 우리가 아이템 뭘 했는지 항상 치부를 저는 했었는데 뭐 신나고 할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뉴스버스가 이게 나중에 실체가 어떻게 밝혀지든 간에 뭐 이게 뭐 자료 자체가 조작됐다는 아주 황당한 가능성을 제외하면 뉴스버스 보도는 지금 현재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스코어 해가지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거는 오늘 김웅 의원도 어제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난 제보자가 누군지 알 것 같다.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지면은 어떤 세력이 있는지 이제 알려질 거다 뭐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김웅과 제보자 사이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발 사주 의혹이란 말이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의혹은 제가 방금 말했듯이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큼
근거가 있는데 근데 더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지려면은 김웅과 제보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결국 다음 스텝에 나올 그럴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제보자가 직접 얘기를 했지 아니면 언론 보도가 어떤 식으로 뭐 단독 보도가 됐지 아니면 뭐 혹시 김웅 의원이 뭐 선제적으로 근데 그 김웅 의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고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다음에 이제 논점이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게요. 근데 그런 부분 이건 약간 제가 조금 선을 넘어서 이제 여의도 쪽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아유 막 넘어셔도 이게 돼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 김준호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이거 결국에는 문제가 될 만한 혐의들이 따지면 그게 딱히 별로 없거든요. 직권남용이나 뭐 개인정보 보호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없다기보다 애매할 수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거나. 어제 이탄 의원도 말했고 지금 여당 일각에서 얘기한 게 이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사건이다. 총선에 총선에 관여하려는 거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이탄 의원 어제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걸 입증하는 너무 많이 제가 아까 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입증도 입증인데 제가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게 공수처가 수사를 못해요. 공수처는 선거법 사건을 수사를 못합니다. 그럼 그 선거법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검찰이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누가 믿겠냐 검찰이 하면 그걸 검찰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랬을 때는 그럼 이게 뭐 좀 특검 얘기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나중에 그런 이건 완전히 이제 여의도식의 전망인데 제가 무슨 서초동 기자로서 이거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망을 밝혀보면은 이게 결국은 여당에서 지금 요즘 어제부터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선거 관여 사건이고 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주장을 하면 근데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못하니까 이 사건이 그렇다고 검찰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뭐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앞으로 또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시각을 전망을 그래서 제가 아까 자. 톤이 높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잘 복기를 해보시면 제가 얘기한 게 윤석열한테 타격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를 윤석열이란 이름을 지우고 그냥 검찰만 놓고 보면 이런 게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면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 차장검사가 얼마나 어떤 형을 받는 걸 떠나서 검찰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을 넣으니까 이거에 대한 뭐 공작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검찰의 사법농단에 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분노의 포인트인 거죠. 저는. 그러면 이제 그 김준우 변호사가 하는 그 느끼는 분노의 점 제가 알겠는데 네. 거기 이제 밝혀지는 팩트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수사하면 안 나올 거라고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다. 네. 그러면 나오는 게 뭐 김웅 의원이 제보자 X를 공개하고 본인이 알고 걸 다 밝히는 거 말고는 없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사실은 그렇지 않고도 계속 그렇죠. 그것만 그러니까 얘기- 김웅 의원이 근데 왜 더 세게 못 나오냐면 상대방이 뭘 갖고 뭘 깔지 모르니까 본인이 계속 그냥 말하자면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원하게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보자가 저는 곧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뉴스버스는 절대 안 밝히겠지만 김웅 의원이 안다잖아요. 거기다가 힌트도 줬어. 본인이 당시에 소통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럼 김웅 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총선 때 누구랑 소통하고 어떻게 당에 그렇죠. 들어왔고 당에서 총선 과정에서 누구랑 의논했는지 다 알고 있을 거거든 어느 정도는요. 저는 제보자가 이번 주 내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네. 어쨌든 저는 사실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뉴스버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버스 보도가 지금 나온 것만 봐도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이 전달됐다라는 강력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건 맞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네. 근데 손준성 검사는 지금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네. 근데 지금 왜 수사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 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그럼 한쪽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 네. 근데 정황은 분명히 강력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네. 그럼 이걸 결국에는 누군가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그게 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과연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형사적으로 규명이 될 만큼 규명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있다라는 안 되겠죠. 검찰에서 수사할 텐데. 특검하면 돼요? 아니 근데 어차피 공수처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부인하면 일부 혐의만 인정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손준성 보내면 있는데 그 손준성이 내가 아니다. 다른 손준성이다라고 우기면 그만인 것이고 사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뭔가 이렇게 포렌식 해가지고 뭐가 딱 나오지 않는 한 사실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공방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 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김준호 변호사가 즐거워할 아이템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변론주착 시간이었습니다.